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4월 30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국방론 편곡 하나 골랐고요. 지난 주말에 금요일날 방위사업 추진위원회가 열려서 SM3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예, 저는 상당히 이제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채널까지 와서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KAMD를 미국의 MD 체계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지켜낸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고, 그런 방향으로 쭉 추진을 해왔죠. 거기에 이제 뭐 천궁 1, 2, LSAM 또 개발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중국과의 또 관계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KAMD가 전체적으로 물 건너가느냐, 그런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SM3 도입이 말이 안 된다. 그들이 제시하는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 점을 이제 제가 아는 바 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 과정을 쭉 따라가시다 보면은 KAMD 전체 체계가 무너지는 건 아니겠구나. 예. 이거는 무슨 쥐가 뭐 갉아먹듯이 현재 정권에 기생하는 어떤 세력들이 이 기회에 한몫 잡겠다 하는 수준의 이야기예요. 한국에 있는 저 검은머리 미국인들하고 미국의 방산업체, 예, 그리고 그걸 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미국 어떤 군 관계자나 정부의 분위기, 요 정도 선에서 해먹는 거다 한 건. 그러니까 부정부패 수준이다. 예, 우리 국방 예산에서 여러 해에 걸쳐서 1조 원 정도가 날아간다. 엄청난 수준은 아니죠. 쥐가 갉아먹는 수준이다. 예, 그래서 요 쥐들이 어떤 논리를, 어떤 얼토당토하지 않는 논리를 제안하는지 제발을 찍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도 있는데 굳이 그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발등을 찍더라고요. 예, 그래서 쥐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뭐 160일의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발표가 됐고요. 이게 지난 금요일인 것 같습니다. 예, 금요일이네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요건데, 해상 탄도 요격 유도탄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보면 중간 단계 요격이라고 돼 있죠. 서방권에서 현재 뭐 전 세계에서 중간 단계 요격을 할 수 있다. 즉 고도 500에서 1000km. 고도 500에서 1000km에서 요격을 하려면 이거는 거의 ICBM급이에요. 예, 뒤에 이제 오늘은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도가 숫자가 좀. 그래서 500km에서 1000km라는 것은 우리 저고도 위성 최근에 올렸잖아요. 하나 첫 번째 거. 그런 게 지금 500km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인공위성을 요격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이게, 예, 우주 공간에서 이제 타격하는 거거든요. 자, 그걸 중간 단계라는 말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SM3밖에는 이야기가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것이고, 제가 눈이 가는 것은 사업비는 한 8천억 정도니까 이게 여러 해에 걸쳐서 가는 거니까 뭐 엄청나게 큰 데미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해먹는 거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목표하는 함정이 이지스함, 그것도 세종급은 아니고 배치2, 물론 배치2급에 들어가는 레이더나 전투체계가 그거에 이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새 책이에요. 지금 청조대왕급이 이제 지금 뭐 시험 문항 중이잖아요. 거기에 국한된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탄도탄 방어 체계를 보면, 해상 탄도탄 방어 체계를 보면은 FFX3, 즉 우리 저기 호위함 배치 3부터 이게 들어가게 돼요. 좀 전에 최근에 이제 그게 충남함인가요? 그것도 이제 아마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예. 그 충남함급부터 대탄도탄 능력이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SM3를 하면서 우리 해군 전체가 미국을 위해서 복종하는 세력이다. 미국으로 날아가는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해주는, 또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방어해주는 그런 세력으로 편입됐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일단 요 금액은 요 세척, 정조급 세척에 국한된 거거든요. 이걸 본격적으로 하려 그러면 우리 충남급부터 전부 다 해야 돼요. 업그레이드까지 포함해서. 자, 그 정도 스케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MD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 예, 단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제시하면서 해먹는 것이다. 부정부패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사업기간이 25년에서 30년이에요. 이거 뭐냐면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계약해놓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전체 우리 해군 함대 전체에 탄도탄 방공 능력에 포함을 시키려면 이거보다 사업기간이 길어야 되고 비용도 훨씬 커져야 돼요. SM-30로 하려면 SM-30 비싼 미사일입니다. 엄청나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미국의 MD 체계로 돌아간다. 우리의 방어망 체계, 이때까지 해오던 뭐 천궁 1, 2, LSM, 뭐 SM 해상형 이런 거를 다 말아먹고 미국으로 다 품에 안긴다. 이거 아니란 말씀을 일단은 드립니다. 예. 그렇지만 8천은 큰 돈이죠. 예. 그리고 금액보다도 우리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이게 크죠. 예. 군과 방산업체 기강을 무너뜨리고 열심히 하고자, 예.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 올바른 마음이죠. 그런 걸 다 꺾어버리는 일들이에요. 자, 이 경향신문 보도 내용을 보면 조금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고도 1000km 미사일 요격하는 SM-3 도입한다. 좀 전에 그걸 이제 해설한 보도고요. 자, 여기서 이들의 거짓말이 이제 드러난다고 좀 보거든요. 왜냐, 우리가 장기적으로 중간 단계 요격 미사일이 필요해요. 예, 지금 세상이 정신없이 바뀌잖아요. 누가 적이 될지 어떻게 몰라요. 향후 5년, 10년 안에. 그죠? 또 우리가 우리의 힘이 세진다면 우리가 누구를 보호해 줄 수도 있어요. 그들의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을 필요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큰 흐름의 변화에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한테는 절대 우리가 이제 큰 변화를 요구받겠지만 혼란도 있고 우리한테 절대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도 중간 단계 요격 미사일이 필요한데 이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걸 북한용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저는 거짓말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중간 단계 요격 미사일 LSM의 그 후속 미사일로서 그걸 기초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으면 좀 속아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걸 북한 미사일이라고 특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이다. 이건 부패다. 쥐가 치즈 깔아먹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뭐 방사청은 미 MD 체계와 별개. 제가 보기에 현 수준에서 MD 체계와는 별거예요. 예. 단기간에 뭔가를 해먹으려고 한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자, 그리고 일부에서는 북의 대남용 미사일 요격 효용성에 대한 지적도 있다. 요게 잘 뽑은 거예요. 요약문을. 이게 방사청의 주장은 KAMD를 보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로 배치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두 번째 의견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 이게 보면 이제 그 방사청의 이야기, 군의 이야기. 일단 방사청이 이제 냈으니까 방사청의 의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북한이 고각으로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 탄도미사일 등을 하강 단계에서 요격하는데 SM-3가 쓰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북한이 우리를 타격한다고 했을 때 중거리 탄도탄을 쏠 필요가 없어요. 중거리 탄도탄은 1000km 이상 가는 거예요. 1000km 이상 가는 것도 고도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최대 고도가 200km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자,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예전에도 드렸는데 미사일이 대응 고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죠? 우리 천궁이나 뭐 예를 들어 패트리엇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게 고도 한 30km, 40km, 뭐 제가 봐서 한 30km인 것 같아요. 그 가지고 그 위로는 LSM이나 사드예요. 왜 그러느냐? 그 밑에서는 공기 밀도가 제법 높아서 방향을 바꾸거나 이럴 때도 날개가 필요해요. 그죠? 근데 30km를 훌쩍 넘어가게 되면은 공기 밀도가 급격히 낮아져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데 있어서 날개가 도움이 안 돼요. 공기가 적기 때문에. 대기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척추력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돌아야 돼요. 자, 그리고 대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탐색기도 레이더 탐색기 같은 게 아니라 적외선 탐색기가 훨씬 더 유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도차가 한 30km를 기준으로 뚜렷해지는 겁니다. 아래 위로. 밑으로는 천궁이나 패트리어트, 그 다음 사드. 그런데 지금 SM3 같은 경우는 고도 500에서 1000km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즉 그 말은 고도 한 200km, 300km까지는 부스팅 단계예요. 부스팅 단계. 고도를 올리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속도를 가속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왜 미사일 크기에 제한이 있잖아요. 함정이 실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고도 100에서 200km 사이에서 요격을 한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괜히 유효 거리가 500에서 1000km 고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드가 예를 들어서 그죠? 대기권 내에 있는 고도 20km짜리를 요격할 수 있느냐? 못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탐지 센스가 적합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고도 20km 대기 밀도가 높은 곳에서 작동하기에는 거기서 그만큼 기동성을 내기도 어렵고 탐지 센스가 목표물을 잘 찾지도 못해요. 자, 누구도 SM3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대응 고도가 500에서 1000km면 그 미사일이 뭐 로켓인데 고도 100에서 200km에서 뭘 하고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거의 확실하다고 봐요. 예. 자, 그러면 북한이 이 말한 것처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하는 경우다. 예. 여기도 일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타격하기 위해서 사거리가 짧은 미사일을 쏘면은 고도가 이만큼 안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SM3를 도입한다는 논리가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각으로 발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돼요. 고각으로 쏜다? 고각으로 쏘면은 날라오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예.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지금 방공망이나 레이더망 같은 게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비행 시간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상대방한테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또 동시에 여러 발을 쏘겠죠. 예. 상대방이 탐지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근거리에서는 북한과 우리는 최대 거리가 뭐 한 500km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저 서울이나 뭐 중부권 이상을 노린다면 200km밖에 안 돼요. 굳이 탄도탄을 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뭐 근데 핵탄두를 넣어야 되면 탄도탄 정도로 쏴야 되겠죠. 그래서 북한판 이스칸다르인 그 KN 시리즈 급만 쏴도 충분해요. 우리한테 노출되는 시간이 적고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게 우리가 방어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거를 대중들이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쓰는 겁니다. 억지로 고각으로 발사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여기서 고각으로 발사하는 IRBM이나 SLBM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나 오키나와나 괌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격하는 용도예요. 그게 딱 적절하게 된 거예요. 그 사거리하고 맞춰서. 그걸 우리한테 공격하려고 만든 무기가 아니에요. 그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저런 걸 막아주기 위해서 SM3를 도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 세금 들여서 그 비싼 미사일 사서 미국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방어해준다? 근데 그 목적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윤석열이 힘을 쓸 수 있는 기간 중에 이 건을 해결해내기 위해서 1조짜리 하나 해결해내기 위해서 갖다 붙이는 거짓말들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를 한두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나름 과학적인데 이게 뭐냐면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에 2013년도에 나온 거예요. 자, 이 제목을 볼까요? 탄도미사일 하층방어 수행을 위한 발사대 배치 효과도 분석. 이거는 즉 LCM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한 거예요. 여기 상당히 유용한 정보가 우리한테 들어 있습니다. 예. 볼까요? 자, 이거 보면은 세 가지 북한이 당시에 우리한테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세 가지를 언급을 했어요. 스커드 B, 스커드 C, 노동 미사일 돼 있는데 노동 미사일이 사거리가 제일 긴 미사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실전적인 논문이더라고요. 사거리를 얼마를 잡았느냐? 300km를 사거리를 잡았어요. 자, 북한 어디에서 우리의 핵심 지역을 타격하는데 300km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예, 휴전선에서 저 제주도까지 한 500km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이 한 중간에서 우리의 서울이나 경기도, 충청도까지 타격하는데 뭐 한 300km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네, 300km인데 제일 사거리가 긴 노동 미사일을 한번 보세요. 예? 이걸 고각 발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당시로서는 이제 사거리가 상당히 긴 미사일이 들었어요. 지금 그 훨씬 더 긴 것도 있고 뭐 ICBM도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자, 요거 노동 미사일 한번 볼게요. 사거리를 300km를 날라 오려면은 고각 발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하늘로 높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도 최대 고도가 500km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면은 저 밑에 있는 미사일들보다 날라오는데 시간이 2배나 더 걸려요. 즉 우리 레이더망에 2배나 이상 더 걸려요. 네. 이건 바로 요격되는 단순한 탄도 미사일이거든요. 이건 정말 사드나 LSM에 바로 요격돼요. 그들이 놓치면 천궁에 요격돼요. 자, 그 밑에 빨간 점수는 스커드 C인데 이거는 고도가 한 200km. 그 다음 스커드 B를 쏘게 되면은 고도가 10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이 우리한테 이렇게 공격을 한다 했을 때 스커드 B를 활용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왜? 비행 시간이 5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최대 사거리 300km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나 경기도권을 한다면 이러면 150, 200으로 확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럼 시간이 2, 3분밖에 안 돼요, 우리한테는. 발사하고 나서 2, 3분이면 우리한테 떨어져요. 그럼 우리가 레이더를 탐지해서 방공 미사일로 발사한다. 그래서 시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2, 3분밖에 없어요. 예, 그때 저 노동 미사일 같이 쓸 고각으로 한참 하늘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몇 분이나 걸리는 거, 2배, 시간이 2배는 충분히 더 걸리는, 그렇게 150에서 200km 쏠려면 더 시간 차이는 더 벌어질 거예요. 하늘로 더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면 600, 700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럴 경우를 가정하고 엄청나게 낮은 경우에 수죠. 노동미사일은 그게 쓰는 미사일이 아니니까. 근데 그것을 육상에서 요격하는 것도 아니고 해상에서, 동해나 서해에서 요격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요걸 한번 볼까요? 요거는 좀 전에 같은 데이터인데 도달하는 시간을 표현한 거예요. 시간하고 속도. 여기 보면은 노동미사일이 검은 점선인데 저 걸리는 시간이 700초 걸려요. 300km 날라오는데. 사거리가 길수록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고도를 높이 올라가려니까. 그 로켓 연료를 다 소모하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스커드 B가 300에서 350초 정도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해요. 요거 고도가 100km밖에 안 돼요. 최대 고도가. 그죠? 예. 요거 비행 시간이 5분, 6분이에요. 근데 노동 미사일 사거리가 긴 것은 얼마냐? 시간이 10몇 분 걸려요. 2배가 늘어나요. 예. 그리고 속도는 끝에 마지막에 돌입 속도는 마하 3, 4, 5, 6 요 정도 수준이에요. 다 요거는 다 여기 되는 거예요. 우리 천궁 시스템이나 추후 개발될 LSM 시스템에 의해서. 예. 이거는 요격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짧은 시간에 여러 발 쏘겠죠. 소위 말하는 거 포화 공격처럼 우리 핵심 지역에 그때 대응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이제 현대 전장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우리 동해와 서해는 이런 10,000톤 이상이 넘어가는 대형 그 이지스 구축함이 활동하기엔 상당히 좁은 곳이고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의 뭐 대한미사일 거기 뭐 초음속도 있고 극초음속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거기에 피격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거기서 작전을 한다는 것 자체는 평화시의 초기 정도는 모르겠으나 전시 분위기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해는 호위함이 흘러넘쳐요. 예. 그런데 우리 호위함에 들어가는 건 이제 국산 지금 국산 레이더에다가 이제 그 한국형 호위함 3 충남함부터는 이제 MD 체계, 이제 미사일 방어, 탄도탄 방어 체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해외 보도를 봤을 때. 근데 거기에도 지금 이제 MK41 수직 발사관이 들어가 있지만 그 전투 체계 자체가 국산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SM3를 넣는다는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들이 그 레이시온과 우리나라에 있는 검은머리 미국인들 얼마나 원했겠습니까? 좀 더 많이 팔 수 있게.
그 FFX3 충남함급부터 이번 FFX4도 이제 시작하잖아요. 거기 다 들어가면 시장이 여러 배 커질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지스 전투 체계가 아니라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 부정부패 수준으로 지금 눌러 앉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막아낸 거예요. KAMD는 해상에서도. 그러니까 넣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지스 전투 체계를 가진 체계가 지금 세종급부터 해서 총 6척이 될 텐데 거기에 탄도탄 방어 능력을 갖춘 것은 정교대왕급에 들어가는 것부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짜운드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선방을 했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실인데 이게 부정부패의 냄새가 강하게 풍기기 때문에 상당히 느낌이 안 좋다. 그렇지만 선방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또한 그런 어떤 선방의 효과가 뭐냐? 이 사람들의 이자들의 이 쥐들의 거짓말이 더 적나라해지는 거예요. 예. 이런 이지스3이나 향후 나올 KDDX에도 얼마나 넣고 싶어 했겠습니까만은 거기도 당연히 국산 체계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많은 걸 바꿔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되돌리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원래 이들 체계는 우리 항공모함 미국과 우리 약속한 대로 항공모함 전단이 생기면 대양에서 활동하는 배들이에요. 예. 그런데 국내 동해서에 나면은 호위함들도 충분히 다 하고 그들로 탄도탄 방어 시스템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굳이 밀어 넣으려니까 어떤 상징성, 대중들이 현혹되기 쉬운 부분만 노려서 근데 군사적으로는 의미가 말이 안 되는 정조대왕함 세 척을 전부 다 서해나 동해에 머무르면서 북한의 탄도탄을 방어한다는 이런 기형적인 생각을 발설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자, 이건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게 제가 이제 소스는 좀 오래돼가지고 소스를 찾을 수가 없는데 이게 일반론으로 정리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복잡해서 죄송한데 여기 보면은 자, 미사일을 어떻게 탄도탄 미사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미국 측에서 나온 자료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은 제일 긴 것이 이렇게 사거리가 10,000km. 이러면 이제 ICBM이죠. 북한의 화성 18호 같은 거고. 아까 우리 군에서 방사성에서 설명한 IRBM 중거리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는 IRBM 돼 있죠. 사거리가 3,000에서 5,500km예요. 이거는 아까 논문에서 보여드렸던 노동 미사일 이런 것보다 사정거리가 훨씬 길어요. 이걸로 고각으로 발사해서 우리한테 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300km 날라오는데 20분 걸릴 거예요. 20분. 예, 하늘로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예. 예, 10분, 10분은 당연하고 20분 이상 충분히 걸려요. 예, 사거리 3,000에서 5,500km짜리를 쏘면 거기 여기 정의가 IRBM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까 경향신문 기사에 IRBM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었거든요. 그 밑에 AMRSM 1,000에서 3,000km짜리. 예, 여기 아마 노동급이 여기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자, 여기서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1,000km 이하를 뭐라고 부르느냐? SRBM이라고 불러요. 예, 단거리 탄도탄이에요. SRBM. 거기 보면은 사드가 1,000km 이하로 사거리가 1,000km 이하면은 최대 고도가 한 200km 정도 돼요. 왜냐하면 사드가 방어할 수 있는 데가 150km까지거든요. 그래서 200km 되거든요. 예. 사거리가 1,000km만 되더라도 최대 고도가 200km밖에 안 돼요. 이거를 일부러 더 높이 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게 맞는 미사일, 적당한 미사일을 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시간이라는 부분도 중요하니까 상대방이 대응이잖아요. 대응 시간.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최단으로 날라올 수 있는 시간, 거기에 맞는 미사일의 추진 체계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거리가 1,000km짜리도 최대 고도가 200km밖에 안 돼요. 예. 여기는 SM3는 전혀 필요 없는 거잖아요. 북한에서 우리까지 아까 우리 논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300km가 넉넉한 거예요. 그보다 짧아질 수 있어요. 훨씬 더. 왜? 우리나라 핵심 시설들은 중부권 이북에 있으니까. 북한이 우리 제주도를 칠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전략적으로. 우리 세종시가 있고 그리고 계룡대가 있는 대전 정도까지 본다면 300km 넉넉하게 딱 맞는 거예요. 예. 거기를 한 2, 30분 걸려서 날라오면 되겠습니까? 나 잡수시오 하고 탄도선에 날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요번에 그 방사청의 설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 이건 어떻게 이걸 사야 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한테 떨어지는 게 좀 있다. 그 관련한 자들에게. 이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쥐들의 부정부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정권을 떠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예,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뭐 좌우, 뭐 진보 보수 이게 어디 있습니까? 예, 잘 지키면 되는 거죠. 예, 그게 문제죠. 자, 이거 보면은 이게 지난 정부 마지막 방사청장이 한 이야기인데 22년 1월이죠. 여기 보면은 LSM2 개발이 돼 있어서 개발을 하고 있다 해서 40에서 150km 이렇게 되면 LSM도 단계적으로 개발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상당히 지혜롭다고 저는 봐요. 한꺼번에 무리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개발하면서 그 단계마다의 성과물을 우리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마다 역할을 부여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구매를 함으로써 방산업체한테 먹고 살 수 있는 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축적된 기술을 이용해서 그 다음 걸 쓰고 그럼 전체적으로 효용 가치는 유지가 되고 전체로서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LCM2에 가면 40에서 150km를 타격한다. 즉 사드를 대체한다는 거예요. 예, 고도가 저 정도예요. 예. 아까 보셨죠? 1000km짜리가 사거리 1000km짜리가 최대 고도가 200km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북한에서 우리한테 쏜다고 봤을 때는 최대 고도가 거기다 보면은 거기 보면 이제 순항 미사일도 있고 거기 고도가 낮다는 게 유리해요. 비행기 순항 미사일 속도는 느리지만 우리는 남북 간에 워낙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다음 북한판 이스칸다르 같은 게 최대 고도는 50km 그래서 팝업 기동하고 이런 거죠. 이런 게 사실 더 위험한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한테는. 왜? 잘 안 보이니까. 레이더에 잘 안 잡히니까.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도 위로 올라와야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초저궤도 인공위성 올렸잖아요. 첫 번째 거. 옛날에 다 기획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발사 시점부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 또한 우리는 그 계획으로 가는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미국 MD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그 정보를 미국과 공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SM3를 사겠다라는 것은 장난질이고 부정부패다는 말씀. 부분적인 것이다. 아주 얄밉지만. 그리고 그 일이 성사가 되지 못하게 강력히 의견 개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F-35랑 똑같은 거죠. 계약이 F-35 같은 경우는 계약이 됐으면 파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일단 이것은 아직 계약까지는 안 된 것 같으니까 그 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어야 되죠. 왜? 우리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부정부패자들이니까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이게 KMD잖아요.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북한에서 우리한테 쏘는 거는 고도가 100에서 20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고도가 100km짜리 이하가 더 위험하다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가 중간 단계 요격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던 것은 향후 북한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적들한테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기초 연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세금이 들어가서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이 사람들은 북한을 지칭했잖아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고.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결코 아름답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이 일을 벌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LSM 같은 것도 중요하고 오히려 저궤도에 초고속으로 날아오는 것들 북한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뭐 극초음속 그거는 탄도탄 형식의 극초음속인 것 같습니다만은 활공형이나 나중에 순항 미사일 극초음속 순항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우려와 거기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강구도 있어요. 연구 과제들을 보면은. 그래서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 체계, 한국판 아이언돔이 이스라엘 수준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다. 이런 이야기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저고도가 더 위험하니까. 자, 그래서 이런 한국판 아이언돔하고 LSM-2 정도면 사실은 북한에서 오는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완벽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외에 플러스 중간 단계 요격은 북한이 아닌 그 외의 적들로부터 지금 그러니까 뭐 냉전 체제에 있는 뭐 중국, 미국, 러시아 이들이 최악의 전쟁을 했을 때, 예, 아마게돈이 벌어졌을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힘, 그 정도로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미래지향적인 포석이에요. 예. 근데 그걸 지금 여기 북한에다 들여먹였으니까 몸에 너무 안 맞는 옷을 입혀놓고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 멋지지, 나 멋지다고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자, 또 하나 KAMD가 무력화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는 이미 24년 3월 14일 얼마 전이죠. LIG 넥슨원하고 3,300억 들여서 LSM-2 이게 이제 LSM-2가 아니고 LSM의 해상형 개발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이대로 다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LSM도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탄도탄 대형용이 있고 뭐 항공기용이. 그래서 우리 동해 서해에서 남해 정도에서는 이것만 하더라도 충분하다. 중간 단계까지 필요도 없다. 뭐 나중에 필요하면 중간 단계까지 있겠지만. 예. 그래서 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SM3를 도입한다는 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정조대왕급 세척에 국한돼요. 우리 전체 보유할 함정 2030년 초반에 가서 보유할 함정에 있어가지고 이 세대는 상당히 작아요. 물론 다른 것을 추가로 개량을 해서 SM3를 더 밀어넣을 수 있지만 그건 상당히 힘겨울 것입니다. 왜냐? 우리 한국형 수직발사관 체계 2가 지금 요번에 정조대왕하면서 실려 있잖아요. 향후 이런 것들을 넣고 중간 단계 요격 미사일을 개발하면 넣으려고. 그리고 호위 항급들 수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MD 체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오해한다.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거다. 없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몇몇 찍찍이들의 부정부패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2022년 2월에 이런 시험 발사를 했거든요. LSM이라고 해서. 근데 기존에 나와 있는 LSM의 그림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22년 2월이면 지금 해상형까지 개발하잖아요. 지금 24년에. 그러니까 이때는 LSM 이미 개발이 끝났어요. 그 생산 공장까지 지어졌었거든요. 근데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를 했다? 이거는 LSM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건 LSM2예요. 네. 보면은 부스트가 좀 더 길어져 있는 게 보이거든요. 네, 이게 더 높은 고도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이에요. 이거는 현재 사드급이나 아니면 그 다음급인데 제가 추정컨대 이건 사드급이라고 봅니다. 예. 이걸 지금 이미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방사청 내부에서 의사 결정할 때 내부적으로 지금 많은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불협화음이 있거나 아니면 불만이 있거나. 우리가 지금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왜 SM3를 산다는 거냐. 1조 원이나 더 들여서. 예? 그 돈을 굳이 쓰고자 한다면은 우리 SM 추가 개발에다 넣으면 훨씬 더 앞당겨서 우리가 중간 단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SM2 훨씬 더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정도면 당신들이 말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충분한데 당연히 지상용으로 먼저 가야죠. 해상용, 함상용이 아니라 예. 기존에 북한으로부터 오는 위협을 해상에서 지켜주기 위해서는 LSM에 들어가 있는 대탄도탄 방어 정도만 해도 어떻게 보면 충분하다. 자, 그래서 뭐 현장에 많이 계신 많은 분들이 참 막 복장이 터지고 열불이 터지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 정도 부작용과 끄트머리들은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예, 그래서 뭐 LSM의 연구 개발 같은 데 있어가지고 뭐 지원 자금이 좀 줄어들거나 이런 부작용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큰 방향에서는 간다. 자, 그거는 예상이 어느 정도 돼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었을 때 있어서. 네, 그게 실현되고 있다. 대신에 그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해주셨고 성과를 제때제때 다 냈기 때문에 정말 놀라울 정도로 피해가 8천억 정도밖에 안 됐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거죠. 이게 세종 배치 1이고 오른쪽에 세종 배치 2인데 예전에 썼던 슬라이드죠. 여기 보면 배치 2에 오면은 앞에가 지금 이제 한국형 수직 발사관 1하고 MK41이 있는 저 부분이 2, 3m 정도 툭 튀어 올라왔어요. 예. 저게 왜 저럴까? 이거는 당연히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기에는 한국형 수직 발사관 2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한참 이후의 일이겠지만 저래 되면은 향후 세종 배치 1이 먼저 개량이 될 텐데 거기도 이런 식으로 개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진다는 거죠. 예.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거는 폐사 방식의 레이더잖아요. 우리 A사 방식의 레이더를 지금 다 개발해 놓은 상태잖아요. 함상용으로. 예. 자, 그걸로 교체가 되면 배도 가벼워지고 내부 공간도 훨씬 더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개조의 과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조대왕 같은 경우는 아예 툭 튀어나오고 저렇게 했어요. 즉 이것은 여기에 한국형 수직발사관 2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거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조대왕함 자체에도 뒷부분에는 그게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LSM이나 LSM2 그 후속 미사일들의 이미 크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들어갈 거예요. 뭐 4발 들이로 들어가든 큰 것은 한 발이 들어가든지 간에 그런 계획이 쭉 다 서 있어요. 그래서 이번 1조 원 가까운 8천억에 가까운 돈은 너무나 아깝지만 그 8천억이 어떤 씨앗이 돼서 전체를 오염시키는 우리 해군 전체를 희한하게 만들어버리는 미국 해군, 미국 방산업체에 종속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고비용 구조를 만드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세종 배치 1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개량이 필요할 시점이 도래하면은 이 정조대왕, 정조급처럼 이렇게 개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정조급의 디자인을 봤을 때는 향후는 우리 이제 한국형 수직 발사관 2가 웬만한 걸 다 대체하리라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게 이제 공간 효율적이라고 지금 각 미사일의 크기들이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되고 저기 이제 들어가는 현재 폐사 방식의 레이더들도 A사 방식으로 바뀌면서 출력은 더 좋아지고 공간 효율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커요. 예. 그래서 향후 이제 국산 시스템으로 다 바꿔질겠죠. 그래서 정조대왕함도 이미 지금 저 뒤에 한국형 수직발사관 2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윤석열 정권이 본격적으로 레임덕에서 허우적거리기 전에 한 건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기색이 너무나 역력한 것이죠. 그래서 그 자체도 뭐 8천억이라는 돈에 안타까우실 수도 있겠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은 뭐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함대로 번지지 않고 이 세척에 국한되는 거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짜투리다. 우리가 원하는 바로 가기 위한 이것도 비용에 사실은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이 개량 거쳐서 다 우리 것으로 싹 바뀌면서 그 수명을 오랫동안 유지할 것이고 저거 개량을 미국이 그대로 맡겼더라면은 그 8천억 이상의 훨씬 더 고비용 구조가 발생했을 겁니다. 미국도 또 A사 레이더를 개발하게 되면은 그 A사 레이더 교체가 돼야 되고 거기다가 또 이지스 전투체계 또 새로 사야 되고 미사일 또 새로 사줘야 되고 그런까지 감안하면 8천억 괜찮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미국 이게 세척에 국한됐다는 것이고 그렇죠? 나머지 이미 손댈 수가 없죠. 국산화가 다 됐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KAMD 체제는 공고하게 유지할 수 있다. 예. 미국의 MD 체제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덧붙여서 향후 해외 군함 시장에서 우리가 계속 더 약진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이미 이제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우리 것을 직접 개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무기체가 그대로 다 실릴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CIWS까지 우리가 개발하고 있잖아요. 자, 거기서 오는 이득까지 가지 감안하면은 미국은 지금 이미 그들이 뭐 주말특급이나 LCS급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허겁지겁 허둥허둥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내부를 믿지 못하고 뭐 이태리 프랑스 디자인의 호위함 쪽으로 일단 선정을 하나 했고 그다음 이미 시간이 많이 늦은 자기 구축함 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보수적인 그런 디자인을 해놨거든요. 근데 반면에 우리는 KDDX급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KDDX의 성과가 정조급이나 우리 세종급의 그걸로 다 또 업그레이드로 적용될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해외 시장 경쟁력이 엄청나다. 예, 이런 부분까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이거 볼까요? 초고속 비행체 특화 연구센터 개소식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이제 끝났겠네요. 여기 내용이 뭐냐면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측이 기여한다는 건데 뭐가 기여하느냐? 초고속 비행체 특화 연구센터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상징하는 목표가 러시아의 지로콘 같은 미사일, 고도 한 3, 40km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천궁 페이트리아 30km가 딱 기준이잖아요. 그 위로는 사드 내지는 LSM, 밑으로는 천궁이나 페트리아신데 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속도도 빠른데 그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활공형 미사일도 활공형 극초음속 미사일도 이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전 같으면 딱 고도를 나눠서 요 고도 이하는 요거, 요 고도 이상은 저거 이렇게 했던 부분이 무력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도로 날아오는 겁니다. 상대방 극초음속 미사일이. 그리고 현재 러시아만 가지고 있지만 현재 중국, 뭐 그다음 일본도 연구 중이거든요. 북한, 전 세계가 다 가지게 될 거예요. 자, 거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그 고도를 아래 위로 두 가지 영역으로 왔다 갔다 하는 데를 하나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주요 관심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 광역방어특화연구센터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미 SM3급에 대한 기초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2030년대 중반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SM2 다음에 이거고 SM2는 지금 성공적으로 발사했잖아요. 2022년에. 그러니까 이거 허언이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SM3를 도입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정조대왕급 같은 경우는 뒤에 이미 이런 미사일들을 국산 미사일들을 장착할 수 있는 한국형 수직발사관 2를 장착했음에 SM3를 굳이 사다 끼운다 하니까 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분들 열불이 터지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또 이런 데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삭감되거나 없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큰 것은 흔들지 못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